여러분, 내년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을사년은 예로부터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상치도 못한 혼란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여 내년 한 해 풍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 이것 중 하나는 꼭 집에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을신년스럽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말은 을사년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섬찟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만들어진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을사년은 도무지 즐거움이 없는 해라고 말을 하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이 바로 을사년이에요. 멀리 볼 것 없이 1785년 을사년 우리나라에 최고의 대기근이 있었으며 그 60년 후 을사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으며 또 그 60년 후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으로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해가 바로 을사년이었습니다. 물론 현대도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 온 나라가 정말 말도 못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는 항상 백성이, 국민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내년에는 무조건 이것을 집안에 두시고 이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안정을 얻으시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나무 분재는 돈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최고의 돈복은 사실 소나무입니다. 네, 이 소나무는 살아서도 무조건 부잣집에 있는 것이지만 죽어서도 이 소나무는 궁궐이나 부잣집의 기본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 LG, 효성 등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의 창업주들이 태어나고 또 다녔던 성산마을, 그리고 지수초등학교의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네, 그곳의 교목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현대도 국내 최고의 부자들 치고 집안에 소나무를 하나 이상 두지 않으신 분 없다는 거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었죠. 네, 소나무는 고고학기상과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이것은 최고의 돈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의 분재 내년에 하나만 집안에 두고 길러보세요. 네, 과거에는 이것이 아주 비쌌었지만 이제는 아주 저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몇만 원만 주어도 좋은 거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남편 책상 위에 하나만 올려놓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식물이 평온하게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여러분, 내년의 키워드는 무조건 평안과 행복입니다. 네, 이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물이나 나무가 그려진 평화로운 사진이나 그림이에요. 혹시 집에 그림을 교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내년은 무조건 초록이 보이는 나무나 식물의 그림,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사진이나 그림을 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휴대폰의 배경사진을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행복을 염원하는 것으로 분명 이것을 늘 보시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행복을 경험하시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이에요. 맞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작은 탁상용 캘린더를 집안에 꼭 두십시오. 여러분, 이는 계획성입니다. 사실 풍수에서 집안에 큰 달력이 걸려져 있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네, 벽에 걸리는 것은 가능한 적은 것이 풍수적으로는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달력은 또 꼭 있어야 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벽걸이용 큰 달력보다는 탁상용 캘린더를 집에 두시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을 책상 위에 두시고 그 위에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침실 보조 테이블에 두시고 또 메모를 하세요.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이 벽걸이용 큰 달력이 안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민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것이 안방에 걸려져 있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내년, 여러분은 정말 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탁상용 캘린더로 꼭 대체를 하십시오. 물론 사무실이나 회사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만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창가의 청결은 내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년은 정말 어느 집이든 번영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도 번영의 기운이 들어는 와야 최소한의 버팀은 될 거예요. 하여 창가는 내년 무엇보다 중요한 풍수의 요철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창가가 막힌다면 그 가정에 들어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정말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네, 절대 창가를 막지 마시고 이곳 창가에는 뭐라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곳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 최소한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꼭 아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내년 가방이나 지갑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내년은 누구라도 금전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될 것입니다. 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늘 돈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금전운 중 하나가 바로 가방이며 또 지갑입니다. 네, 이것은 항상 내년 청결하게 단정하게 하여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버리실 것은 꼭 버리시고 최소한으로 단촐하게 하여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내년 최소한의 어려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목표나 소망은 내년 꼭 적어두세요. 여러분, 기운이 좋은 해이든 기운이 나쁜 해이든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계획과 또 소망, 목표입니다. 네, 계획이나 목표, 소망이 있어야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올 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분명 이것을 따라 하셨던 분들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자신의 소망과 목표를 적어 지갑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고 또 그것을 가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두세요. 네, 이것은 세상 모든 부자들의 무조건적인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장실과 주방은 내년 한 해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돈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주방과 화장실입니다. 네, 내년은 유독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은 해로 해석이 되는 한 해이라 이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은 항상 청결히 하세요.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한 해입니다. 네, 그것들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 알려드렸었죠. 그 영상들 꼭 참고하셔서 이것만은 꼭 원칙대로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내년을 아무런 탈 없이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효와 가족에는 내년을 버티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을사년은 항상 계층 간의 갈등, 사회 간의 갈등, 또 빈부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온통 갈등이 있는 한 해입니다. 물론 내년은 금전적인 갈등이 많은 한 해이고 또 생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은 한 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즉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만드십시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화합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해가 바로 내년 을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에 집에 두어야 할 것과 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푸른 뱀은 무조건 극독을 가득 품은 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이 바로 푸른 뱀의 해, 즉 을사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